원광보건대학 치의생과 전공심화과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라 치과위생사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나눠달라는 의뢰를 받고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으며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하게 되어 아쉽겠지만 언젠간 꼭 만나 뵙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낯설고 생소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 많은 치과 분연두 구강-아간면 치과의 치과위생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 치과들이 엄청 많죠? 한 건물에도 여러 개의 치과가 입점한 빌딩도 있고 길 건너 쳐다보면 여기도 치과, 저기도 치과가 엄청 많아요. 저도 첫 치과는 여러 종류의 치과들이 있지만 그 당시 성적도 별로 뛰어나지도 않았고 흥미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급 등이 아닌 보편적인 일반 치과의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근무하면서 학교 생활을 같이 경험하며 직장 생활하다 보니 갑자기 학구열이 불타올라 첫 직장을 그렇게 그만두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공부는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된 치과, 파미오라는 치과라는 곳이었는데 병원마다 타이틀 진료가 있잖아요. 이곳은 수면 마취 진료를 하는 치과라 하여 호기심 반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수면 진정 마취, 즉 미다졸람이나 엔토가스를 사용하여 의식화 진정법으로 고난이도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수술, 구강 내외 소호 수술, 설소대 수술 등을 하는데 주로 치과 공포증이나 소화, 진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환자분들이 주이며 이때 일을 하는 게 흥미가 생기며 내일 어떤 환자 수술 준비를 해야 되나 하며 다음날 출근이 설레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원장님께 책을 빌려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된 단어 중 하나가 구강-아간면 외과라는 분야였습니다. 교정 전문치과, 소아 전문치과는 많이 보았는데 구강-아간면 외과란 구강과 안면 부위에 발생하는 간염, 손상, 기형 및 종양 등의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외과적 시술과 보존적 치료를 통해 심리적 보건 및 기능적 회복을 추구하는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생소하시죠? 이런 진료를 하는 곳이라여 당시 구직 사이트를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어서 구강-아간면 외과 진료만 하는 병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강내과 치과, 턱관절 치과, 구강외과 등 여러 분야의 치과들이 세분화로 되어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구강-아간면 외과라는 그런 곳에만 진료과가 있고 일반 치과에는 거의 보기 힘들다. 주변 이야기에 지쳐갈 때쯤 치과의사 신문에 구강-아간면 외과의 진료 과목 중 사랑니 발치만 하는 병원이 개원했다 하여 바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사랑이 아프니 치과. 이곳에 입사하면서 저의 치과 위생학소의 길은 확고히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니 발치만 하는 사랑이 아프니 치과. 아마 사랑니 발치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사랑이 아프니 치과. 장면 센스가 너무 좋죠? 아이고. 현재는 강남과 홍대에 있으며 오로지 사랑니 발치 외에 구강 내 낭종이나 과잉치, 내복치 발치, 그리고 스케일링, 방사선 사진 촬영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진료는 일절하지 않고요. 구강-아간면 외과 출신 전문의 원장님들로 진료실 전 직원은 치과위생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셔서 해야 되는 사랑니 발치를 당일 발치라는 원칙으로 치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진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심플할 수는 있어요. 이건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일화된 과목이다 보니 기구나 재료 이런 게 모두 제한적이고 체어도 지금 보시다시피 딱 3대 정도 발치 체어. 현재는 강남과 홍대에 있으며 오로지 사랑니 발치 외에
구강 내 낭종이나 과잉치, 내복치 발치, 그리고 스케일링, 방사선 사진, 촬영.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진료는 전혀 하지 않고요. 구강 아감면 외과 전문의 원장님들로 진료실 전 직원은 치과 위생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사랑니 발치를 당일 발치라는 원칙으로 치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진료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어요. 이건 후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일화된 과목이다 보니 기구나 재료 이런 게 모두 제한적이고 체어도 딱 3대. 발치 체어, 스케일링 체어, 드레싱 체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구강 아감면 외과라는 분야에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깊게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구강 아감면 외과 치과 위생사 길의 장점과 단점. 먼저 적성에 맞고요. 구강 아감면 외과라는 분야가 제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평소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정적인 것보다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전시회 뭐 이런 활동적인 부분을 딱 좋아하기 때문에 구강외과 진료 자체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앉아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렇게 서서 하는 진료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다음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진료가 많아요. 물론 치과 위생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다른 진료에 비해서 적긴 한데 크게 진료 보조, 석션, 어시스트입니다. 그건 일반인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들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서면 저희는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그 부위를 보면서 어느 혈관과 어느 신경관이 지나가고, 그렇게 석션 방향과 위치, 핸드피스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피가 범벅이 돼도 깔끔한 석션 핸들링으로 블리딩 포인트와 깔끔한 시야 확보. 이게 말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킬이 꽤 필요한 부분이세요. 잠깐 딴 생각하는 순간 피가 이게 봉합하려고 깔끔하게 잘라놓은 연조직 면은 석션에 포르르 들어가 너덜거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비위가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를 이곳에 와서 느꼈죠. 상처가 개선하거나 그래서 악취가 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한 번 더 징그러, 힘들어에 관해서 속이 좋지 않고 어지럽다. 그런 선생님들이 종종 정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정말 괜찮고 약간 그런 상황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문 과목으로 인한 업무의 단순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료 보조와 환자들에게 주의사항 설명 등 그리고 기구나 재료 자체도 교정과, 레진 이러한 진료를 하지 않다 보니 일반 진료를 하는 치과에 비해 굉장히 심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강외과 진료 특성상 환자 한 분의 치과 의사 단독적으로 진료하기가 어렵기에 치과 위생사가 거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진료에 대한 집중도와 환자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그냥 환자 한 분이 아닌 각각의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한 분의 진료의 하나하나가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한 장점이었고요. 다양한 직업군들에 관해 협력 진료입니다. 치과 위생사는 일단 치과 위생사밖에 없다. 그리고 치과 위생사는 여자다. 그래서 지루하다.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을 깨고 치과라는 공간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매일같이 부대끼며 일을 하다 보니 같은 직업의 치과 위생사보다는 좀 더 좋은 쪽으로 부드러운 자극제가 되며 제가 배우지 못한 타적인 지식 부분 이런 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럼 따르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일단 신체적 피로감이 다른 진료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의 업무의 단순함의 양면성이에요. 단순하지만 진료에 대한 집중도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료가 끝난 뒤 굉장히 피로감이지만 아감면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준비를 미리 할 수 없기에 수술 시작 몇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수술 중 물론 화장실이나 물도 못 마셔요. 보통은 수술 시간 자체는 2-3시간 있지만 준비와 환자분께서 수술을 나가서 병실 입실까지 하며
끝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대여섯 시간은 훌쩍 가버리곤 해요. 또 기구를 놓친다거나 라이트를 못 맞추거나 이러한 어떤 사소한 실수조차도 긴장감을 놓쳐서 절대 안 되시고요. 하루에 또 수술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속 2개 정도 있는 날에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학교 교육 외에 추가적인 전문 학습이 필수임. 구강-아감면 외과라는 분야는 아직 대중에게도 생소하고요. 저희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로는 한참 부족하기에 반드시 필수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공부하는 건 당연하잖아 생각하지만 학과에 비해서 자료 혹은 논문 자료들, 병원에 있는 케이스별 동영상, 뭐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는 각종 기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시 봐야 되는데요. 1년차가 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긴 했는데 병원에서 죄송해요. 병원에서 진료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된 부분을 이제 저에게 주셔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동영상을 보니 기구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핸드피스 소리 때문에 전혀 안 들리고 시야는 원장님 머리에 달린 카메라라서 원장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전혀 안 보여 흔들려요. 네, 흔들리고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흐름 자체를 잘 몰라서 그 동영상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2주 뒤에 수술실 참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더 안 보였어요. 더 헷갈리고요. 영어도 치과의 그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의학 용어나 병원 자체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과 직원들이 하는 대화 그리고 그 과정들이 보고 있는데 더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엄청 많이 저도 혼났고요. 체력은 남자 위생사들에게 밀리고 그리고 업무 스킬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다 보니까 정말 공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요. 진료 자체가 완전한 리얼 생방송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도 하면 안 되며 스스로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대화에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일반 진료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이건 저에게는 크게 해당되진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구강-아감면 외과에 들어오고 싶었고, 아이고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일반 진료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이건 저에게 해당은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부터 구강-아감면 외과에 들어오고 싶었고, 일반 진료를 하는 2, 3년 정도를, 일반 진료를 2, 3년 정도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후배가 자기가 만약에 여기 그만두면 나중에 갈 치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만둘래요. 아니면 1년만 더 채우고 그만둘까요? 충격이었어요. 이유는 구강외과 치과다 보니 일반 치과에서 주로 하는 뭐 템퍼럴이나 임프레션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니 막 이제 입사한 후배 선생님은 주변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불안해했겠죠. 비슷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원인이었어요. 같은 원인의 후배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이 병원에 들어왔으면 지금쯤 구강외과에서 탑이었을 텐데 하며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실장님은 일반 치과에서 진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병원을 나가면 일반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야 저는 아직 어린 연차 선생님은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후배 선생님 한 분은 주말에 나중에 일반 치과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따로 배우고 세미나를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그간 구강아감면 외과라는 곳에서 후배 치과 위생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다들 유행하는
감기처럼 한 번씩 일반 진료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병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치과위생사란, 먼저 내가 바라는 치과위생사의 모습은요, 치과위생사의 본연 업무의 중심입니다. 일반적인 치과위생사보다는 저는 구강내과 치과위생사의 모습을 조금 더 기울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입솔직, 스케일링, 그리고 구강외과 분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랑니 발치를 한 환자들이 밥을 어떻게 먹냐고 물어봐요. 밥 먹고 나면 앞으로 이 어떻게 닦냐고 물어봐요. 구강 아간면 수술, 외과 수술하신 수술 환자분들은 식사 유동식으로 하지만 수술 부위에 많이 껴요, 굉장히. 그럼 저희들에게 물어봐요. 입 어떻게 헹궈내냐고, 입 어떻게 닦아내냐고, 관리하냐고. 결국 구강 및 입솔지 설명은 내외 수술 전에는 보통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스케일링을 먼저 해요. 교정치과도 브라켓 붙이기 전에 치아 표면을 깨끗이 하듯이 모하고 깨끗이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정도는 양치가 어렵고 치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해요. 요즘엔 사용하기 편안한 구강용품, 그리고 특수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강 보조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바른 사용법을 위해서 직접 세미나를 그럼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치과위생사의 모습이란 어떤 걸까요? 먼저 내가 바라는 치과위생사의 모습. 치과위생사의 본연 업무 중시입니다. 일반적인 치과위생사보다는 저는 구강 아간면 외과에서 일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모습에 조금 더 기울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강 및 입솔지 교육, 스케일링은 구강외과 분야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니 발치를 하는 환자들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이 앞으로 어떻게 닦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면 수술하신 환자분들도 식사 유동식으로 하지만 입안에 많이 껴요. 그럼 저희에게 물어봐요. 입안에 어떻게 헹구네요? 어떻게 관리해요? 결국 구강 및 입솔질 설명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모든 구강 내외 수술 전에는 구강에 보통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스케일링을 먼저 해요. 교정치과도 브라켓 붙이기 전에 치아 표면을 깨끗이 하듯이 모든 수술하기 전에도 스케일링을 깨끗이 하고 사랑니 발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주 정도는 양치질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의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사용하기 편한 구강용품, 그리고 특수화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구강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바른 사용법을 위해서 직접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며 여러 가지 구강용품 중 이거 참 좋은데? 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하고 가장 필수적인 업무인 TBI와 스케일링은 지금도 저는 솔직히 제가 완벽히 잘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은 영원한 딜레마로 남을 듯한데요.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그렇기에 시간과 노력을 앞으로도 더 투자해야 되고 투자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에 맞는 배움인데요. 헤어, 메이크업, 옷, 해마다 트렌드가 있듯이 치과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진료 내외적인 부분인데 먼저 외적인 부분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단 보통 사랑니나 안면 수술하시는 연령대는 대부분 젊은 연령대고요. 외상이나 사고 등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 습득력이 빠르고 민감하기 때문에 글보다는 비슷한 진료를 한 환자분의 사진이나 동영상, 매개체를 이용하는 설명 방법도 좋습니다. 내적인 부분은 진료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수술이나 진료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희 뭐 요즘에 유행하는 한 연예인의 치아 모양, 뭐 요즘 유행하는 가장 인기가 많은 뭐 얼굴이 이쁜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료의 형태도 이렇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에 맞춰서 진료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진행하는 세미나나 혹은 강의, 뭐 지식 등을 원장님들과 뭐 직원들 함께 모두가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연결고리. 이거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의학 드라마나 병원을 가보시면 보통 의사, 간호사, 환자 이렇게 간의 갈등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의 역할 중 하나가 저는 원장님과의 소통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연차가 어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어렵고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언젠가는 뭐 관리자의 위치가 되거나 치과나 혹은 어느 병원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다는 거를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치과에서 바라는 치과위생사는 뭘까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그만두지 말고 오래 다니기. 그리고 어둡고 음침하고 꽁에 있지 말고 발랄하게 환자분에게도 그리고 주변 동료에게도 뿜뿜하기. 마지막으로 성실함. 성실함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결국 가장 기본적인 건 시간 약속, 출근, 뭐 무단 결근이나 잠수 타기 등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드 잘 넣기, 뭐 스케일링 빨리 하기, 뭐 인프 잘 뜨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들이 일은 배우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런 인프, 스케일링 뭐 이런 부분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긍정적인 성향이나 성실함은 치과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저렇게 소소한 부분을 꼽았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느 한 병을 면접을 봤는데 나중에 같이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간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대요.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병원을 계속 돌아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잘해서 경력이 우수해서 그런 비중보다는 발랄함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들 생각보다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치과에서 행복하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치과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지만 결국 제가 지금 행복한 위생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선생님께 느껴질까라는 부재의 숙제도 있습니다. 지난 치과 위생사로서 일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분야별 치과 위생사.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처럼 치과 위생사도 전문 치과 위생사의 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치과 의사도 전문의 과정이 생겨나면서 진료 구분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색이 없는 덩치만 어중간한 중형치과보다는 대형치과 혹은 색이 있는 개성 강한 작은 소형치과, 이렇게 중간이 없는 극의 치과들이 요즘 생기고 있는데요. 예로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원급 이렇게 가시더라도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내과 이렇게 가시거나 혹은 종합병원 내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각자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치과위생사는 없을까요? 저는 주변에 간호사 친구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간호사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 자기가 지원했던 과에 계속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몇 년을 이렇게 근무하며 다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럼 치과위생사가 근속연수는 과연 간호사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마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자연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의 스킬이 향상되는데요. 아직까지 구강외과 수술실이라는 곳은 여자 위생사보다는 남자 위생사, 여자 위생사보다는 조무사, 여자 위생사보다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포지션별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뭐 남자 위생사 선생님, 조무사 선생님들 하실 수 없는 저희만의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구인 구직 사이트로 보면 구강외과 채용 공고는 치과위생사 앤 조무사 이렇게 보통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자 치과위생사 선생님들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네. 데스크와 진료실 멀티 치과위생사. 퍼스트가 아닌 백업 치과위생사로 항시 준비하기입니다. 치과에서 가장 큰 멘붕은 원장님들께서 가장 원하려 했던 장기 근속의 반대, 직원의 갑작스런 공백입니다. 갑작스런 퇴사에도 멘붕이지만 퇴사를 미리 말하여도 직원을 구하기 어려우니 날짜를 넉넉히 말씀드리고 퇴직한 선생님들께서도 배려하셔도 분명 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이날은 데스크 직원과 공교롭게 진료실 직원이 없는 날 원장님과 저 이렇게 단둘이서 이런 날의 영상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 몰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엇이든 배워놓은 다음 병원에 뭐 위기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아까 말씀드린 인력의 공백이 있을 때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네. 그래서 저는 실장님 혹은 팀장이라는 직감보다는 저 스스로가 백업 치과위생사 혹은 병원의 백업 직원이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병원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진 않아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잠시만요. 진료실이 아닌 치과 밖의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협회 학습 및 여러 치과 관련된 모임이나 국내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개인 유튜버, 구강교육 등 좀 많아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일하여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부터 원장님들께 세미나나 학회 가실 때 저를 데리고 달라고 쫄랐어요. 어쩌면 이 부분이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치과 위생사로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가 치과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병원 내 원내 세미나 외에도 원장님께서 각 협회나 학회 세미나 등을 종종 가시는데요. 거기에 가게 되면 저는 주로 짐을 들거나 자비를 해요. 그중 자비 중 하나가 카메라 들고 사진 찍기였습니다. 원장님들과 여러 세미나를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좁디 좁은 치과계에서 여러 원장님들 혹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견문과 눈을 넓히게 되니 신문에도 나와보고요. 원장님 프로필 사진도 직접 찍어보고요. 대한구강아간면외과 협회 주최 행사에도 원장님과 함께 포스터를 제출하여서 입상하는 영광도 얻어 세미나에서 만나 치과 전문 책 출판사 사장님께 무심코 건넨 명함 하나가 원장님께서 1년간 연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대한구강아간면외과 학회에서 진행하는 홍보 동영상에도 참여하여 이런저런 역할을 맡으며 모두 함께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파고드는 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요. 너 일반 치과 가면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 앞서 1년차 선생님들이 한 말이 제가 요즘 간간히 듣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었을 때 일반 치과 진료에 관한 경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리고 구강아간면외과 불안했지만 원장님이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원장님이셨고 동네 치과지만 수면 진료나 하는 치과였기에 길게 쉬어볼까 하다가 결국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과연 나는 12년 차인데 원장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일반 진료는 전련차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아웃당하겠지? 일은 못하는데 쓸데없이 연봉만 높아. 근데 제가 원장님을 잘 만난 걸 수도 있지만 그간 저의 경력을 꽤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 정도 근무 경험이며 일반 치과 진료는 금방 배웁니다. 하하하. 그리고 저에게 같이 일하게 되어서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일반 연차에 비해서 일반 진료를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치과 위생사가 업무 평가를 받는 기준이 스케일링을 10분 만에 끝내는 거, 템포라리 전치 부위 6개 완벽하게 깎는 거, 보험 청구 월 1,000만 원 넘기기?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는 그저 한 분야만 좋아해왔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였고, 그렇게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치과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즐기며 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험난한 치과 위생사로 살아가면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버텨내지도 못했을 때 늘 곁에서 힘을 주던 멘토 선생님들이세요. 일은 혼자서 하는 거지만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요. 마음 맞는 친구는 있지만 마음 맞는 위생사 선생님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곁에 계셔서 행복한 위생사입니다. 모두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고요. 첫 치과 1년차 때 만나게 된 실장님이세요. 실장님은 10년 차였고 굉장히 어려운 실장님이셨어요. 병원도 어렵고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절 내 외적으로 곁에 두시고 넘어지지 않게 잘 리드해 주셨어요. 저의 멘토 1호 조혜경 실장님이십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미국 치과위생사 과정과 청소년 아동 상담사까지 준비 중이라 하시니 늘 멈춤 없는 배움에 항상 자극이 되고 있고 제 치과위생사와 인생의 롤모델이십니다. 송나연 실장님이시고요. 구강외과의 길을 접어들 때 제가 처음 실장이 되었을 때도 현실적인 조언과 고민 상담소가 되어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임상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치과위생사 후배들을 위해 치과 원장님들 그리고 늘상 곁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해주시는 마법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수민 선배님. 일반 치과에 일을 하면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저에게 차근차근 일을 알려주셨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신 전연차보다는 다루면 색이 많이 묻어있는 고문자 선생님들을 다루기 어렵고 내 직원으로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어려운 걸 흔쾌히 해낸 선배님이십니다. 아직 선배님의 스킬을 제가 습득하지 못했어요. 표현력이 제가 좀 좁은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곁에서 보면서 꼭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 치과계 팔방미 김유미 실장님이세요. 치과 일면 또 다른 직업인 치아은행 연구 이사시까지 하다 보니 결국 MBA. 늘 실장님의 새로운 도전을 들으며 입이 떡하니 벌어지곤 합니다. 나태한 절 늘 자극해주시며 바쁜 와중에도 제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실장님이신데요. 실장님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멘토이자 게으르고 나태한 저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준 반짝반짝 파워 치과 위생사 임진아 교수님이십니다. 일이 많이 아프죠.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마음먹기예요. 늘 일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제 인생의 그냥 모티브, 이렇게 기준이라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세상의 기준은 나라는 생각을 하고 전 항상 일을 해요. 세상의 기준은 저고요. 저보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 잘하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그렇기에 저는 평범하게 잘하고 있고 행복한 치과 위생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